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대표 정기준입니다. 자, 계속 제가 시황 글로 올려드렸었어요.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목요일날 작성을 해서 금요일날 다음주 시황처럼 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동영상으로 좀 올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매번 글로만 찾아뵙다 보니까는 친근함이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가깝게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면서 또 시황 분석, 마지막에는 추천 종목까지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좀 녹화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는 약간 좀 초조한 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방송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TV 출연을 상당히 오래 했었죠. 한국경제TV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진행자로 방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얼굴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 아직도 알아보실 것 같아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번 저희 골든클럽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좀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흐름을 먼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요동을 치는 듯 합니다. 자, 이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쉽죠. 근데 지금 구간은, 자, 작년에 급락했죠. 작년에 7월 급락한 이후에, 작년 10월 달에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좀 횡보는 했었지만은 또다시 올해 저점 기록하고 좀 강하게 튀어 올랐어요. 그런데 지수가 그 이후에 또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또 조정을 2150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힘들었어요. 투자하기가. 그런 이유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뚜렷한 추세를 그려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아무도 그걸 뚜렷하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그 틀을 봤을 때. 자, 다시 차트를 좀 좁혀놓고 볼 텐데요. 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은 큰 틀 내에서 내려오는 추세 안에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 바닥권을 다지고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흐름, 분위기들을 봤을 때 계속 하락 추세냐, 이것에 대해서 확언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런 장세예요. 자, 이 목요일날 있었던 특징 상황들 좀 살펴볼 텐데, 목요일날 크게 또 지수가 많이 지수가 부진하다가, 코스피가 부진하다가 또 장중에 2200선 돌파했다가 또 내려왔어요. 밀려서 내려왔어요. 자, 지금 흐름이 요동을 칩니다. 장 초반에 출발한 것보다 주가가 올랐다가 쭉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또 다시 보합권. 어렵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힘든 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어섰고요.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620개나 하락했어요. 오른 거는 23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많이 따져봐야지 되는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불리한 상황이었다. 지수는 올랐지만. 지수가 오른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외 증시 흐름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핵심적인 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봤자 한계가 있는데, 지금 자, 하이닉스 주가 보실 텐데, 하이닉스가 오늘 7.66%나 상승을 했어요. 이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인데 7.66%의 움직임이라면 상당히 크게 오른 거거든요. 자, 보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7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은 약했다고 보면 맞아요.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한번 보실 텐데, 자, 화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4% 오르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7%,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5.8%, LG화학도 올랐어요. LG화학도 오르고, 현대차도 강세. 자, 그럼 밑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위에 있는 쭉 보시면은 대부분 하락이죠. 삼성 SDI 오늘 2차전지 관련돼서 이슈들이 나와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고, 또 그 종목들 시가총액도 컸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제외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부진해요. 안 좋다는 거죠. 매매하기가, 그리고 시장에서 대응 여건이 그렇게 좋은 최근의 장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코스닥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닥의 경우 오늘 하락했죠. 그나마 코스닥이 최근에 잘 버티고 있었어서 다행이었어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반등한 이후에 주가 반등한 지수 반등한 이후에 위에서 채널 상단에서 좀 횡보하면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 레벨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부진해진 거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코스닥은 기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황 전략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수급 상황이 괜찮다, 수급 상황이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코스닥도 덩달아 가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급을 보실 텐데, 자, 이 순매수 동향입니다. 외국인, 오늘 외국인이 어때요? 순매수했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4,800억이나 순매수를 했는데, 자, 코스닥 보자고요. 코스닥은 순매도예요. 순매도. 기관은 지금 5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시 기관의 코스피 동향인데, 지금 기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었죠. 근데 코스피에서 기관이 순매수할 때 또 코스닥에선 매도였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좀 타이트하지 못하다,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자금력이 풍부하다면 코스피 코스닥 같이 끌고 갈 텐데, 만약에 외국인도 오늘 마찬가지죠.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크게 일어난다면 역으로 좀 코스닥에서는 유출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이어진다는 건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강하다, 강세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코스닥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 코스피 역시도 연초 바닥보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해외 주식 시장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입니다. 먼저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연중 신고가 흐름이에요. 나스닥이 연중 신고가를 친다는 것도 많은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글로벌 주식 시장의
자금력, 수급, 그리고 미국의 이런 긴축과 관련돼서, 긴축 종료와 관련돼서 움직임들,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역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파악, 이런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축해서 수급과 경제 성장 전망, 나스닥 지수에 오히려 다우보다도 오히려 나스닥 지수에 더 묻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시장이 작년에 급락세를 보였다가 올해 상당히 강하게 올려붙이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예상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중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시장도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하권 증시들, 국내 증시 포함이죠, 힘을 많이 못 썼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저점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의미하는 거는 향후 안 좋았던 전망들에 대해서 조금씩 좀 개선의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이 되었고, 이런 둔화에 비해서 특히 한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이머징 마켓 증시, 워낙 중국 성장성이 안 좋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었고, 이런 부분의 저가 메리트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느낄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또 함축해서 나타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바로 수급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뉴욕 증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FRB에서 연준에서 금리 동결했고 올해 금리 인상 안 할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많은 것을 의미해요. 그 중에서 생각해야지 될 점은 미국의 경기 전망입니다. 좀 장점이 있죠. 당연히 장점이죠. 자금 시장에 있어서 우려할 부분이 낮아졌으니까,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한다는 거는 양적 완화 부분에서 반대되는 개념을 상상하게 된다면 안 좋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거나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긴축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수급 측면에서 좋습니다. 문제는 그게 의미하는 건 미국 경기의 향후 좀 둔화될 조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 뉴욕 증시를 보면서 생각할 부분, 세계 증시에, 뉴욕 증시도 포함이지만 중국 증시, 한국 증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자금들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지금은 경기가 너무 경기가 부진한데, 뭐 너무 부진할 수도 있고, 앞으로 경기 전망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좋아진다는 보장은 안 하겠어요.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경기 전망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었다. 바닥권이었었다. 자, 이런 증시하고 그동안 경기가 화랑이었었어요. 경기가 계속 화랑이었어서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다. 그리고 실제로 버블도 존재했었다. 그런데 둔화 조짐이 있다. 경기 둔화 조짐이 있다. 그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어디로 자금이 가겠느냐.
제가 볼 땐 전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 증시, 이머징 마켓. 상하이 증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뉴욕 증시 나스닥을 한 번 더 볼게요. 주봉을 볼 텐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렇게 큰 시장이 이 정도까지 오르면은 2010년도 들어서기 전에 이게 1000선 좀 넘었었는데 8000선을 넘었었습니다. 8000선을 8배를 넘게 올랐었어요. 대단하죠. 이게 지수가 이렇다는 게,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뉴욕 증시가, 자, 상하이 증시로 다시 넘어와서 보실 텐데, 상하이 증시 다시 보시면, 상하이 증시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완전히 다르죠, 흐름이. 2010년도에 위치했다가 2014년도에 반짝했지만 다시 어떻게 됐죠? 다시 그대로 내려와 있죠. 지금은 역사적 바닥권에서의 탈출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당연히 물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고통도 있으면서 즐거움도 있으면서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뉴욕 증시. 죄송합니다. 상하이 증시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저항대들을 대번에 뚫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세 흐름은 만들어 갈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국내 주식시장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중국 증시처럼, 자, 지금 코스피를 봐야지 될 텐데, 코스피 지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뉴욕 증시랑 아까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가요? 불편하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에 좀, 작년 초까지 갈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시장 참여자들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중국 증시를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도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현재 가격권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을 찾으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뉴욕 증시보다 한국, 중국 증시가 투자자들한테 기대 수익을 높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의 이동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인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하는 부분에서는 챙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자산 관리한다,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면 당연히 좀 국내 주식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계속 비중을 두고 있는 건 나쁘지 않겠다. 좀 저가 차원에서 접근해서 기대 수익 높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도 볼 텐데요. 삼성전자하고 자, 지금 이제 영상이 지금 20분씩 끊어서 나가야지 돼서요.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종목과 관련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